빌린 돈은 안 갚으면서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에 수백 원을 쏟아붓는 친구.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조 원이라는 역대급 미수금을 남긴 인도네시아. 참다 못한 대한민국이 결국 손절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빠진 자리에 전 세계 큰 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인 줄 알았던 KF21이 오히려 대박을 터트리고 있는 이유, 지금 바로 파헤쳐 봅니다. 인도네시아의 계속된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독자 노선인 플랜 B를 가동하며 오히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KF21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 라인의 공기가 요즘 부쩍 차갑고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KF21 시제기 옆에는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란히 붙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자리가 가려지거나 지워지는 현장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혈맹이자 전략적 파트너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동맹이라는 따뜻한 수식어보다 미수금이라는 차가운 비즈니스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할 수밖에 없죠.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전체 분담금 약 1조 6천억 원 가운데 아직 입금되지 않은 돈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카이가 인내심을 갖고 수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건 계속된 입금 지연과 기술만 요구하는 태도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더 이상 파트너라는 이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플랜 B라는 카드를 정역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이 플랜 B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포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공들여 개발한 첨단 기술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기술 유출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지분만큼 우리 마음대로 성능 개량과 수출 전략을 짤 수 있는 독자적인 운영 주도권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지면 사업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 세계에서 새로운 큰 손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중동의 막강한 자본력과 유럽의 전략적 수요가 맞물리면서 KF21의 가치가 오히려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파트너들과 손을 잡게 되면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수출 단가 하락이라는 규모의 경제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참 장밋빛이었습니다. 2016년 계약 당시에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가장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였거든요.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겠다며 총 사업비의 20%를 분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 1조 6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기술을 전수받아 현지에서 직접 생산까지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지점은 인도네시아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깎아달라고 떼를 쓰는 와중에 뒤에서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FCOEX 도입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쇼핑 행보를 보였습니다. 옆집 친구가 빌린 돈은 안 갚으면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쓸어 담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분이랄까요. 이런 상황이 수년간 반복되면서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최종 협상 과정은 그야말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분담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최후 통첩을 보냈음에도 인도네시아 측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본부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핵심 기술 데이터가 담긴 USB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공동 개발자라는 이름표가 무색하게 기술만 챙겨가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양국 간의 신뢰는 사실상 바닥을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책임져야 했던 20%의 지분이 갖는 실질적인 무게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전체 예산의 일부가 아니라 실제 전투기를 제작하고 부품을 수급하는 데 들어가는 핵심 운영 자금입니다.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서 KF-21 개발에 참여 중인 700여 개의 국내 부품 협력사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미수금만으로도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국가 간의 약속 위반이 우리 기업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과거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할 때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우리 국방산업의 최대 고객이자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인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을 통해 기초 체력을 기르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강력한 공군력을 확보해 정치적 성과를 내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이후 국방정책의 무게추가 한국과의 신의보다는 미국이나 프랑스산 완제품 도입으로 기울면서 KF-21 프로젝트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쌓여 오늘날 우리가 인도네시아 없는 플랜 B를 고민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가 왜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돈을 안 내면서 버티고 있는지 그 속내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술은 공짜로 다 가져가고 싶고 현금은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전형적인 양다리 전략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전부터 꾸준히 밀어붙였던 게 바로 파뮤 현물 결제였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제안이었죠.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만 개의 정밀 부품값과 수천 명 연구원들의 월급을 식용유 원료인 파뮤로 대신 줄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이 제안이 단칼에 거절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방위 산업의 생태계 때문입니다. 방산 공급망은 철저하게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파뮤를 받아서 다시 시장에 팔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 리스크와 추가 비용을 왜 우리 정부가 떠안아야 하느냐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던 거죠. 이제 상황은 더 긴박해졌습니다. 이미 시제기 6호기까지 모두 완성되어 하늘을 날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아주 단호하고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원래 계약대로라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냈을 때 가져갔어야 할 핵심 기술 도면과 데이터 링크 권한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경고가 아니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하드웨어인 자동차는 같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스마트키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접속 권한은 우리만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자물쇠를 채워버린 겁니다. 특히 데이터 링크는 현대전에서 아군끼리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핵심 신경망인데 이 접속 권한이 없다는 건 인도네시아가 나중에 이 기체를 가져가더라도 전장에서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하는 반쪽짜리 비행기에 불과하다는 뜻이거든요. 올해인 2026년은 KF-21 블록 1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주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미납한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단순히 조금 늦어지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국가 간의 대규모 사업에서 약속된 날짜 입금이 안 되면 그만큼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미루고 있는 원금에 이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이미 우리 예산 계획을 위협할 정도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그 구멍을 임시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사정을 봐줄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미납금을 아예 포기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대폭 삭감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파트너를 앉히거나 우리 독자 노선으로 전환하는 플랜 B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고생했던 우리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 나갔던 기술진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매일매일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지 관계자들이 협력이라는 명목에 은근슬쩍 설계 도면을 복사하려 하거나 공유 대상이 아닌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보안구역 출입 통제를 두고 현지군 고위 관계자들과 얼굴을 붉히며 대치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한국의 기술력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공짜로 빼내가려는 그들의 집요함과 계약 원칙을 지키려는 우리 기술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결국 지금의 이 냉랭한 관계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이런 현장의 갈등 사례들이 쌓이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 깊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플랜 B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인도네시아가 미적거리는 사이 이미 세계 무대에서는 KF-21의 가치를 알아본 큰 손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폴란드와 UAE, 즉 아랍에미리트의 행보예요. 이들은 단순히 비행기를 사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투자 의향서인 LOI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폴란드의 경우를 보면 정말 적극적입니다. 이미 국영방산그룹인 PGZ를 통해 KF-21 프로젝트에 지분을 태우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거든요. 폴란드는 최근 우리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도입하며 유럽 내 K방산의 핵심 거점이 되었잖아요. 이들에게 KF-21은 차세대 공군력의 핵심이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생산의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단순 수입보다는 기술 협력을 통한 현지화를 원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비운 자리를 이들의 오일머니와 전략적 협력으로 채운다면 사업의 안정성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우리 스스로의 체급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원래 우리 공군이 계획했던 초기 도입 물량은 40대 정도였죠. 그런데 이걸 60대 이상으로 확 늘리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바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투기 제작이라는 게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대당 단가가 뚝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은 분담금을 차라리 우리 국고로 전환해서 그 지분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오고 그만큼 우리 공군이 가져갈 물량을 늘려버리면 생산 라인도 안정되고 대외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변덕에 휘둘리느니 차라리 우리가 주도권을 꽉 쥐고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물급 변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전 단계인 징검다리 역할로 KF-21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그야말로 파격적인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금융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개발비 분담은 물론이고 중동 지역의 통합 정비센터를 자국에 유치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식의 제안입니다. 만약 사우디가 플랜 B의 주인공이 된다면 KF-21은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하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인도네시아를 배제했을 때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수출 통제 절차, 즉 EL의 간소화 문제입니다. 사실 전투기 같은 전략 자산은 제3국에 수출할 때 기술 제공국인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파트너 국가가 많을수록 이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지정학적 입장이 복잡한 나라가 끼어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도 기술 유출을 우려해 수출 승인을 주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빠지고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명확히 하거나 미국과 신뢰 관계가 두터운 국가들과 손을 잡으면 이 행정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제3국 수출을 위한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데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상황이 있을까 싶네요. 자, 그럼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짜일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인도네시아의 포지션 변화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를 완전히 잃고 단순한 구매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처럼 기술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자기네 나라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거죠. 기술 이전이라는 핵심 과실은 따먹지 못한 채
한국이 다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비싼 가격에 사 가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공동 개발자라면 누렸을 할인 혜택도 사라지고 기술 공유도 없으니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알맹이는 챙기지 못하는 이른바 을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인도네시아가 비운 자리를 노리는 강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최근 폴란드의 행보를 보면 2028년 시작될 KF21 블록2 개발 단계에서 공식 파트너로 합류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이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올라탄다면 이건 단순히 파트너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폴란드 현지에 KF21 생산 기지가 세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전체 시장에 우리 전투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갖게 됩니다. 동유럽의 방산 허브와 손을 잡는 건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약이 될 것이고, 유럽 국가들이 KF21을 선택할 때 느끼는 심리적 장벽도 확 낮아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은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 GE 엔진과의 라이선스 협상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유출을 은근히 걱정해 왔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번 사업에서 영향력을 잃으면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협상할 때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핵심 엔진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한국에 더 유연하게 제공할 명분이 생긴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엔진 국산화 비중을 높이거나 제3국 수출 승인권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조건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더 탄탄해지면서 KF21의 심장인 엔진 공급망이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남길 가장 큰 자산은 K방산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돈 안 내면 국물도 없다는 이 단호한 원칙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한국은 대충 적당히 타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계약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인식을 깊게 심어준 겁니다. 이런 단단한 태도는 향후 레드백 장갑차나 K2 전차 같은 다른 무기 체계의 수출 전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국들에게 한국 무기는 성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매너도 엄격하다는 점을 각인시킨 거죠.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전 세계 구매자들에게 한국 무기의 가치와 브랜드 파워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결국 이번 진통은 KF21이 진정한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예방주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원칙이 앞으로 K방산의 100년을 책임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천 비행장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KF21의 엔진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면을 울리는 그 거대한 굉음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기회의 신호탄으로 들리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뼈 아픈 후회의 목소리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의 세계에서 의리나 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실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플랜 B를 자신 있게 꺼내들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독자적인 기술 완성돼서 나옵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에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처분만 기다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기술력이 곧 외교력이고 실력이 곧 국방력이라는 공식을 KF21이 증명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결정권자라면 끝까지 약속을 어기며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미래를 그려갈 준비가 된 새로운 파트너와 주저없이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올해 대한민국 하늘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자본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우리 연구원들의 끈기와 온 국민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장엄한 비행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승전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만의 길을 찾아낼 것이고
그 길 위에서 KF21은 더욱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